지역민이 살고 지역민이 사는 행정통합 논의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신년기획 대구 미래 우리 손으로를 통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김영철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그동안 행정통합 논의와 지방분권 개헌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공감대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시선을 대구 경북 지역 내부로 돌려보면 지속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라는 목소리도 큰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상태에서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이 정말로 잘 살게 되는 것인가, 뭐 얼마나 달라질 수 있나 이런 말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뭐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하고 또 준연방제로 개헌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또 수도권 중심 중앙정부 국가 운영 형태를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대구 경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삶을 자동적으로 더 나은 상태로 바꾸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엄연합니다. 대구 경북이 잘 살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대구 경북에서 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혹은 이곳의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자영업자 혹은 중소상공인이 폐업 걱정하지 않고 열심히만 일하며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적으로는 지역 내부의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고 또 혁신의 동력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지역의 분위기가 침체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지역이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지역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내발적 발전 역량이 내부에서 작동되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해야 한다. 그리고 또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지역 내부의 주체적 혁신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조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제도적 조건이 갖추어진다고 해도 지역사회가 내부적으로 혁신과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면 지역사회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역이 자체적으로 변화 혁신할 수 있어야 한다. 참 어렵습니다, 그죠? 동력이 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다수의 대통령과 장관을 배출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높은 득표율로 국회의원을 투표를 뽑아서 정치적 집권 세력을 만들어주고 또 다수당이 되도록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중앙정부 혹은 국회에 진출해서 지역을 위해서 기여한 것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분들은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강변은 할 수 있겠지만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거든요. 중앙정부에 의존해서 혹은 정치적 역량을 동원해서 특혜를 받고 또 지원을 받아도 지역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지역 전체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민들의 많은 지지를 얻어서 정권을 잡고 다수당이 됐어도 지역민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강조하고 계신 부분이 중앙 집중형 국가 운영 방식에 기대서 이제 지역 발전을 이끌어간다면 더 이상의 큰 발전은 없다 이런 거잖아요. 네. 중앙 집중형 국가 운영 방식이라는 것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수도권 중심주의만 강화하고 지방은 소멸의 단계까지 오는 뭐 이런 상황인데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역민들이 이런 점들을 점차 자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중앙 집중형 국가 운영 방식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에 상응해서 지역 내부에서 변화와 혁신을 추동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실인데요. 행정통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역민이 중심이 되어 발휘되는 주체적 혁신 능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혁신 능력을 가진 지역 혹은 도시는 긴밀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인구 500만 이상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적어도 인구가 500만 이상은 돼야지 지역에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도시들도 있을까요? 네, 전 세계적으로 현재 주목받고 있는 도시는 중국 항저우입니다. 항저우는 중국의 저장성에 있는 도시인데 최근 들어서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항저우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딥시크 본사가 있고요. 네. 생성형 AI 그리고 휴머노이드 산업에서 세계 최인류 수준 산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를 주목했는데 최근에는 중국의 항저우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예. 중국에서 베이징도 아니고 상하이도 아닌 항저우가 세계 최인류의 산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대구 경북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구 경북이 통합되어 일정한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혁신 역량을 축적시키면 세계 최인류의 지역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항저우가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기반이었던 항저우가 인구 1,000만 명에다가 최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 도시로 발전을 했다는 게 이제 그 가능성이 있다. 대구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대구 경북 지역을 좀 보면은 지역의 혁신을 주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뭘까요? 저는 부족주의 문제를 꼽고 싶은데요. 제가 말하는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강한 집단의식에 의해서 상호 일체감을 공유하지만 외부에 대해서는 매우 폐쇄적인 집단을 말합니다. 네. 부족주의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부족의 내부 구성 원에만 통용되는 규범이 작동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규범의 우리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저는 대구 경북이 이런 부족주의 안에 폐쇄적으로 작동하는 규범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러한 규범의 우리로 탈피해야지 비로소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지역 그리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규범은 사회나 집단에서 받아들여지는 행동이나 그 가치 기준이 될 텐데 그걸 따르고 지켜야지 공동체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문제는 지역 안에서 규범에만 집중을 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게 늦다. 이러는 건가요? 예,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조폭들입니다. 조폭들은 조폭 내부에서 작동하는 규범이 있습니다. 조폭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규범들은 조폭 사회에서는 최선의 규범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 폭력성 그리고 비민주적 성격 때문에 조폭 바깥에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규범의 우리를 탈피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조폭식 규범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 경북에 이런 조폭식 규범 그리고 규범의 우리가 작동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매우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그런 부족주의 혹은 규범의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혁신과 변화가 작동할 수 있는 지역 거버넌스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김영철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3월 18일 아침에 광장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진유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